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파면 165일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정치, 사회 전 분야에 윤석열 정권의 병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란 청산, 위기 극복, 각 분야의 정상화가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2024년 1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1야당 이재명 대표의 생명을 노린 암살 테러 행위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 왜곡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유발하고 추가적인 테러 위협을 조장했던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이자 2차 테러 행위로 구성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테러범 김진성과 그 밝혀지지 않은 배후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행안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였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정치 테러의 범주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살해, 상해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범 김진성의 판결문에 따르면 범인이 밝힌 범행 목적 자체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요 정당의 대표로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의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며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범행 목적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정당 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의 테러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정치 공작을 통해서 이 암살 테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사건 직후 왜곡된 상황 보고 문자를 테러 종합 상황실로 올렸습니다. 등석열 칼을 과도로 범인을 노인으로 왜곡했고 의식이 있으며 출혈량이 적은 상태, 경상 추정이라고 하는 사실과 다른 보고를 덧붙였습니다. 이 문자는 곧 온라인상으로 유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 직후 범행 도구가 나무젓가락이다, 자작극이다 하는 등의 가짜뉴스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2차 가해가 난무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인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범죄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신상 공개하기에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설명입니까? 네, 이 유사한 정치 테러 사건, 국내외를 막론하고요. 그런 사건에 대한 이 경찰의 이 대응 태세로 본다면 적절한 대처는 아니었다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러범에 대한 신상 공개를 막은 것이 테러범과 관련된 제보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비판이 함께 있습니다. 심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장관님, 범죄수사규칙 168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경찰은 범죄가 실행된 지점뿐만이 아니라 현장 보전 범위를 충분히 정해야 하고 현장을 보전할 때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지 단 15분 만에 사건 현장을 물청소했습니다. 도구가 없어서 인근 숙박시설에서 물걸레를 빌려오기까지 했던 것을 감안하면 부산 강서경찰서장은 물청소 지시가 떨어진 것이 병원으로 후송되기 시작한 지 5분 이내에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장관님, 이런 경찰의 수사 관행과 법령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상식을 벗어난 지시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CSI라고 현장 감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과학 수사로 연결되는가, 이게 과학 수사대의 이 드라마 제목이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이 현장 감식반으로 제목이 붙어 있듯이 현장 보조는 과학 수사의 출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상식이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일 텐데요. 경찰은 당시 엄격하게 진상을 밝히고 관계자들을 문책했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휘 책임이 있었던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024년 8월에 퇴임해서 지금은 대선 직전에 글로벌 대기업의 고문으로 재취업했고 당시 현장에서 물청소를 직접 지시했던 부산 강서경찰서장은 사건 다음 달인 24년 2월에 공로연수를 갔다가 그해 6월에 아무 일 없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지난해 8월 이조차도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 내용이 무척 황당합니다. 첫 번째로 피습 현장의 사진과 영상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찰은 물청소 지시 이전에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산경찰청은 사건 다음 날 민주당 대표실에 전화를 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 혈흔이 묻은 물품들이 있는지를 저희한테 문의 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 당직자의 현장 정리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라는 이유를 댔는데 당시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당직자들은 그런 진술을 한 바가 없고 특히 물청소 요청을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한 진술서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 2부장이 정말 놀랍게도 소위 윤석열 특수부사단으로 알려진 송창진 검사입니다. 혹시 장관님 송창진 검사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최근에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과거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가 조작 사건을 맡은 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송창진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방탄을 목적으로 공수처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행정부에 속한 일원으로서 사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인 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조사 또는 재기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판단하여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총리님. 비공개 지침인 테러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국정원과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센터는 이것을 위반하고 테러 지정 여부를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동안 미뤄왔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 테러가 발생을 하면 테러범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때까지 몇 년씩 우리나라는 무대응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총리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테러에 대한 규정 그 자체는 그 절차에 따라 먼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국정원이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정원의 직무유기 범죄라고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정원에서 원칙대로 처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이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테러 피해자를 보호하며 테러와 관련된 제보자를 보호하고 포상할 수 있게 됩니다. 테러 방지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테러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근거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요. 관련 제보가 있을까 또 그것을 부추기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가 테러 대응 체계의 컨트롤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국회에서 수없이 국조실에 책임 회피를 지적하면서 국정원의 입장만 기계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법령상 책임을 회피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네. 테러방지법 6조에 보면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서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직속의 대테러센터에서 실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한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정원에서의 테러 규정이라든가 관련만으로 맡겨놓지 않고 그 권한과 여러 활동들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거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테러 방지법을 제정할 당시에 국회 정보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테러 대응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국정원에 대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처럼 국정원이 테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테러 대응의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로 하고 그 실무를 총리실 소속의 대테러센터로 조정하도록 하여서 국정원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 그 입법 취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 대테러 체계 조직도에서도 그 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국정원은 대테러 대응 체계에서의 한 직무를 담당할 뿐 컨트롤 타워는 총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국정원의 직무유기를 방임한 한독수 국무총리 역시 직무유기 혐의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올해 대통령 선거 본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 14일 국정원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이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내용 알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내용이 뭡니까? 확실하게 테러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테러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 그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답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조실의 테러 미지정 입장을 통보하기 한 달 전에 김상민 당시 국정원 특보를 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제목이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입니다. 총님, 이 보고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범행 도구가 양날의 검을 개조한 산악용 칼이라는 사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테러 대응 기관인 국정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저 화면에 보이는 칼이 커터칼과 같은 칼입니까? 상식적인 인식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황당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 김상민이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에게 그림을 선물해서 매간매직한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공수처에는 윤석열 사단의 송창진이, 그리고 국정원에는 김건희 라인이 김상민이 포진한 채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이 사건을 축소, 왜곡, 은폐하는 데 일조해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이 사건의 배후나 그 진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속된 소년보 목소의 극단적인 정치 사상, 그리고 암살 테러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혹 중에 세계로 교회와의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세계로 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또 최근에 공개된 김충식 수첩에 따르면 세계로 교회, 손 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라고 하는 메모가 등장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배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한 축소, 왜곡, 은폐, 그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이자 2차 테러였다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국가 테러 대책위원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이 축소 은폐한 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개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테러에 대한 규정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여러
조항도 있고, 근데 동시에 그 테러에 대한 규정은 국정원에서 한다는 규정이 또한 같이 병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한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더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의 경과 이후에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테러대책위원회 자체 차원에서 이것을 직접 접근해야 된다면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의 테러 지정 검토는 다른 정치 테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 사상, 정치 테러가 적기에 진상규명된 사례가 없습니다. 연영 선생의 암살 사건은 27년 만에,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은 46년 만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과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않고는 정치 테러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만큼은 반드시 적기에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테러 근절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